아마 가장 어려운 게 목적격 보호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목적격 보호는 목적의 상태나 행위 이거 다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보면 돼. 문장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문장이 두 개가 합쳐지면 두 번째 주어는 목적어 자료로 가고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양을 마음대로 바꿔야겠죠. 동사를 카메라 놔두면 안 되니. 그래서 이 물음표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목적격 보호가 되고 여기서 시험이 다 나옵니다. 문장을 두 개를 합치는 것은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그냥 합치면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특정 동사만 이 구조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문장을 두 개 합쳐 쓴다거나 또는 오형식 구조가 되는 문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로. 한번 봅시다. 이제 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해석하면 he 그 사람이 name 이름 붙였다. 우리 딸이 데이지. 그 다음에 스웨터가 유지시켜 줄 거예요. 너는 따뜻해. 플라이트 어텐던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튜디오스인데 스튜디오스 언니들이 톨드 말합니다. 우리 보고 앉아. 그 다음에 경험이 만들었어요. 나는 생각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차가 사라져.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헤드가 뭔지 모르겠고 해석이 안 되죠. 아이디가 도난 당했어.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오면은 모양을 바꿔야겠죠? 하지만 안 바뀌고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고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동사가 오고 있죠. 동사가 오니까 어떤 경우는 바꾸고 어떤 경우는 안 바꾸고 어떤 경우는 뭐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A하고 B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겠죠. 가만히 봐도 뭐 B, C, D, E, F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사역 헬프 이런 부분으로 시험이 이제 총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렵게 오형식,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목적격 보호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지각사역 헬프를 기억을 한다면 특정 동사가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 형식은 말 그대로 동사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동사를 줄기차게 외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먼저 명사 두 개. 이거밖에 없네요. 뭐야 이거? 명사를 취하는 동사는 왜 하나밖에 안 나왔지? 설마 저기 뒤에 없나? 없네요. 적어 봅시다. 주어, 동사, 명사. 그럼 A를 B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어떤 동사들? A를 B라고 부른다, call. A를 B라고 이름 짓는다, name. A를 B로 만들었다, make. A를 B로 선거에서 뭐 했다? 선출하다, elect. A를 B로 생각합니다, consider. 이렇게 네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자 봐. 영화가 만들었다 A를 B로 이렇게 하면 돼요.
영화가 만들었다 여자를 스타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오는 경우죠.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되는데 형용사 자리에는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형용사 자리는 뭐가 ly가 안 나옵니다. 대신 ing도 ed도 형용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동사는 make, find, keep, leave, consider입니다. 이 5개 끝. 우리 책에 get 같은 거 있는데 생각지도 안 나와.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앞에 있는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만들다, 알았다, 유지, 남겨두다, 생각하다 등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어디 있어?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 트립 출장이 만들었다 그 사람을 타이어드 피곤하게. 나는 파인드 했다 영화가 실망. 그 다음에 나는 get my car 내 차를 레디하게 get 해야 돼요. 그 다음에 try to keep your house 집을 free of dirt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먼지로부터. 먼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어? 자 이쯤에서 이런 형식이 어디가 더 중요한지 볼게요. 자표를 봐봐. 이런 구조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모든 문장이 마찬가지예요. 뒤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뒤로 갈수록.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해야지. 경주가 지진 났어 이러면 안 된다고.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뭔가를 말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다? 뒤가 훨씬 중요해요. 내 딸이 데이지야. 이게 중요해. 우리 보고 안절하겠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차가 떠났다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디가 도난 맞은 게 중요한 거죠. 즉 목적어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자가 스타가 된 것, 내가 피곤한 것, 영화가 지루하고 실망스러운 것, 차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집이 먼지가 없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기 후반부를 훨씬 더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자체가 뒤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문법 시험에 나오는 많은 것들인데요. 투부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알고 계시겠지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또 옆에 막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럴 줄 알았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우린 뭐를 외우라 그랬어? 예외 즉 지각사기 헬퍼만 외워가지고 나머지를 뒤집어 엎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뭘 외웁니까? 대신에 여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동사 구조는 투가 앞에 있는 것이 뒤쪽으로 가는 것이므로 긍정의 의미니까 뭐뭐 하게 하다 긍정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from은 멀어진다 하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동사를 몰라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잘 봐.
이 두 가지 문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말로 구별이 아예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는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이걸 구별하려면 엄마가 행복한지 내가 행복한지를 봐야 됩니다. 1번은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거죠. 행복한 건 엄마입니다. 내가 아니고. 2번은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죠. 케이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했죠. 만약 이걸 잘못 쓰면 케이크는 행복하게 되고 엄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만들어? 엄마가 내가 만들면 만들었지. 맞죠? 그래서 나는 케이크를 만들고 엄마는 행복한 것으로 말을 하려면 앞에 명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형용사로 써야 되겠고, 이때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를 써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들이. 원론적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개념 설명은. 하지만 형사 부사를 고르라 문제가 나오면 눈 딱 감고 형사 동그라미 다 맞아. 왜? 우리나라 말로는 형사 부사가 구별이 잘 안 돼요. 다 부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뭐뭐 하기니까. 그래서 뒤로 붙은 형사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사하고 형사는 해석으로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뭐를 꾸미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또 이것도 이제 둘 다 되는 건데요. 이건 처음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1번은) 책이 쉽다고 find 했다는 뜻이고 2번은 책을 쉽게 find 했다는 뜻입니다. find란 말의 원래 뜻은 찾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find를 알게 되다라고 해석하면은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찾다라고 그냥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봐. 첫 번째는 책이 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쉽게 찾은 겁니다. 이때는 완전히 바뀌죠. 한글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아까 메이크 같은 경우 완전히 구별이 안 되죠, 실은. 그래서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문장 가지고 봐도 헷갈리는데 문장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지문 통째로 한 단락이 있는데 단어도 되게 어려울 텐데, 그죠? 네, 그 안에 또 터박혀 있으면 되게 어려우니까 결정을 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 공식으로 안 가면 힘들어요. 5가지 외워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조를 쓸 수 있는 동사는 극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동사를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 몇 개만. 지각사의 헬프 끝. 다음에 find나 make 뭐였어? keep, 그 다음에 live나 이렇게 5개만 또 외우고 끝입니다. 끝.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는 외우고, 안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해결을 봐야 되니까 이 5개를 외워서 그냥 목자 명사다 그냥 동그라미 뿅 치면 아마 99.9% 맞을 거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뒤에 부사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나를 믿고 그렇게 해서 공식으로 확 때려야 돼. A번은 이제 여러분이 시험처럼 마지막에 푸는 거고,
B번은 해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C번 하고 D번 하고 뒤를 제가 할게요. C번. 이거 합치란 얘기야. 이렇게 문장을 두 개를 합치란 얘기야. 딱 맞죠 제 말이? 자, 나는 기분이 좋아요. 음악은 만들어줬어요. 나를 이렇게죠. 잘 해보시고. 스티브가 기타를 치고 있어요. 나는 들었어요. 스티브가 기타 치는 소리. 지금 여기는 사역동사, 여기는 지각동사의 구조를 맞춰서 잘 쓰면 되겠죠. 3번 A woman fell down the stone step. 아유, 뭐 이런 문장이 다 있습니까? 여자가 자빠져가지고 돌 계단에 그냥 머리를 찍었습니다. 머리를 찍는 건 없지만 어쨌건 돌 계단이니까 되게 위험하군요. 나는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 있어. 아유, 이거 참 나쁜 놈이네.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스톤이 있죠. 지금 여기 필요 없고 여기만 쓰면 되겠네. I will go to the medical school. 나는 의과 대학에 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의과 대학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외국은 완전히 의과 대학하고 법과 대학은 대학에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 그냥 멍청하게 뭐 그냥 학문이나 배우다가 변호사 할 사람은 로스쿨 가. 그래서 돈 벌 사람은 거기서 네가 돈 내고 따로 공부해. 그다음에 외국은 이제 그 자연 과학 즉 뭐 생물학이나 뭐 이런 거 배우다가 대학에서 그런 것밖에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네가 돈 벌려고 의사 되고 싶으면 그냥 메디컬 스쿨 가. 그래서 돈 네가 내고 따로 공부해. 이렇게 됩니다. 대학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외국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좀 공과대학, 자동차 만드는 데 그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의사 되려고 따로 직업학교죠. 어찌 보면 변호사 보는 법과대학, 여기도 어찌 보면 직업학교죠.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문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자. 그래서 걔네가 가려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뭘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대학에서 그런 거 가르치지 않겠다 이거죠. 그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메디컬 스쿨이 따로 있습니다. 메디컬 스쿨이 외국은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메디컬 스쿨에 따로 갑니다. 엄마가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의과대학에 가기를 이렇게 되죠. 여기는 지각사기 1표가 아니죠. 맞죠? 그럼 뭘 붙여야 돼? to를 붙여야 돼. to. 아주 좋은 문제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자 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구조를 좀 결정해주고 기본으로 가서 make 밑줄 치고 사역동사라고 적어서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여기는 바로 풀 수 있겠죠. 여기는 C니까 지각동사이므로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면 되겠고 여기는 have니까 사역동사이므로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자 이제 다시 봐. 다 좋은데 여기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한테 뭐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물이 오면 좀 의심을 해야 돼요. 당연히 동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됩니다. 방역 됩니다. 소독 됩니다. 그래서 PP 형태를 써야 됩니다. 알겠어? 여기도 해볼까요? 이렇게 함리스는 뭐예요?
이게 합리스입니다. 이게 낫이 이거니까. 해롭지 않은 코멘트가 이끕니다. people 사람들을 이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말?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데 별로 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새끼 사기꾼이네 왜 갑자기 솔직히 말한다 그러지? 그럼 여태까지 말한 건 다 솔직하지 않은 말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진 않죠. 뭐 앞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이 이제 그 끄집어내서 말하는 거지. 야, 거짓말 했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말인데요. 앞에 것이 만듭니다. 사람 어떻게 생각하게 이거잖아. 그죠? 근데 make라는 뭐를 쓰면 사역동사를 쓰면 아까 lead하고 좀 다르게 목적어 다음에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